안녕하십니까. 울산입시전략연구소 문준호입니다. 어, 조금 짧은 기간에 다시 인사를 좀 드리는데요.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해서 2025학년도 주요 대입 변화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게 올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사실은 현 정부의 추진력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어디야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단계적으로 400명 내지 500명을 4,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진 않을까라는 부분도 느껴지긴 해요. 2,000명 증원을 할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올해 2,000명 증원 전에 작년에 발표했던 대로 따지면 의대가 3,016명, 치대가 630명, 한의대가 725명, 수의대가 496명을 모집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약대를 일단 제외하고요.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의학 계열만 딱 따지면 1,830명, 1,850명 요 정도 됩니다. 1,850명 정도 되겠네요. 쉽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늘리겠다고는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이 안 돼서, 물론 치대, 한의대, 수의대 같은 경우가, 치대는 좀 아리까리합니다만 특히 한의대나 수의대는 한의학이나 수의학이라는 그 신념,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강한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요, 치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100%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치대, 한의대, 수의대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성적 때문에 의대를 못 가고 낮췄었던 친구들은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대 같은 경우도 중앙대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진짜 극강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부 약대를 제외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마저 낮고 입결이 낮은 지방의 작은 약대들을 제외하고 나면 수의대, 한의대도 못 갔던 약대 인원들의 일부도 의대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후폭풍 때문에 당장 2,000명 증원은 어려울 거라는 예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사실상 최근 올해 혹은 작년에 들어갔던 의학학에서 성적 때문에 낮춰갔던 친구들 대부분은 도전하게 될 거고, 그럼 치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출이 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대한 후폭풍,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지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폭풍 때문에라도 당장 2,000명 증원은 어렵지 않을까. 다만 단계별 전형이라는 틀을 가지고 해서 현 정부가 임기 끝나기 전에 2,000명을 완성시키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증원될 것 같긴 한데, 그렇고요. 그래서 의대 모집 2,000명에 대한 부분들이, 자, 총선이 4월 10일에 끝나요. 총선용이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4월 10일에 끝나는데 사실상 수시 모집인 수시 요강 확정 발표는 4월 말 5월 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원체 추진력 강한 정부라서 실제로 올해 2,000명 할 수도 뭐 할지도 모를 일이긴 합니다만, 의대는 이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 변형되는 전형 변화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대는 수시 인원이 130명 정도 감소를 합니다. 지균에서 28명, 일반전에서 101명을 감소를 하는데, 지균에 322명, 일반에 222명. 정시로, 그러니까 수시로 130명 정도 감소를 하는데 정시로는 500명을 증가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죠. 예, 서울대 모집인은 확실히 늘어났고, 그 늘어난 것이 수시 감소 대비했을 때 그 폭이 더 크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연대가 수능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연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에서는 오히려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종합 전형에서 오히려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논술이나 교과 전형 조금 반대의 케이스죠.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이 정선 평가를 하고,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좀 걸어놓는 추세인데, 대부분이 분위기인데, 종합 전형만 수능 최저를 걸고 교과하고 논술은 수능 최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과 전형, 추천 전형에도 수능 최저를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과탐 사탐 할 거 없이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다만 자연계열의 가탐을 선택할 때는 3%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뭐 가장 큰 이슈가 뭐겠어요? 당연히 논술 신설이죠. 논술 전형으로 344명이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이제 수능 수학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학업 우수 205명, 계열 적합 139명이 줄어드는데 이 인원이 논술로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업 우수 전형은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서류로만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서류로만 보게 됐고요. 그리고 교과 추천, 즉 학교장 추천의 모집 인원을 4%에서 1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표현을 썼는데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이제 변형을 했고요. 적어도 울산 지역에서는 증가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학교도 많겠죠. 그 다음에 교과 추천에서 수능 최저가 됐든 정시에서가 됐든 수학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대부분의 학교들이 선택 과목의 제한을 자꾸 폐지하는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정시로 보면 수도권 대학은 정시로 많이 가잖아요. 수도권 대학은 정시로 많이 가는데 정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어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뭘 하든. 수학은 확통과 미적 기하가 점수가 다른데 쉽게 얘기해서 네가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미적을 치든가. 이런 분위기죠. 그것 때문에 어차피 이제 경상계열부터 해가지고 문과 아이들이 침동을 많이 당했는데 상위권 아이들이 어차피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미적분을 많이 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잘 받으려면 미적을 치던가 아니면 확통을 만점을 받아서 점수를 높이 하던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분위기가 돼요. 그러면 수도권은 정시 비율이 높은데 정시에서는 제한을 안 두는데 수시 최저에서만 제한을 둔다? 그럼 학생들의 선택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서울대가 정시에서 죄송합니다. 직윤 전형에서 수시에서 자연과학 애들은 탐구2를 꼭 필수 응시를 했어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도 사실상 의대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폐지를 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학교에 있는 제한 조건을 두다 보면 이 학교가 기피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시에서 선택 과목 제한을 풀어버린 학교들은 수시에서도 최저에서 선택 과목 제한을 푸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모집인원 변경됐고 학과 명칭이 뭐 이렇게 바뀐 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경영학과를 다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다군은 자연계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연계열 하나와 글로벌 경영학과까지도 다군을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대와 한국외대 경영을 다군 탑클래스로 봤는데 이제는 성균관대가 글로벌 경영이 다군으로 넘어가면서 3파전이 되겠죠. 성균관대 이제 경영학과가 있고 글로벌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경영학과보다 소폭 아래 입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군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세 군데가 좀 3파전으로 조금 나눠먹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이슈예요. 한양대는 올 수능 최저가 없었던 곳인데 그러니까 교과 추천,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 교과 추천, 종합 추천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전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 추천도 신설이 됐는데 교과 추천이든 종합 추천이든 이 추천 전형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요. 이게 한양대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거고, 어떻게 보면 학생부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추천 전형에서 한양대가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교과 전형은 면접이 있었죠. 지금도 면접은 있어요. 그런데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 1단계 5배수에서 커팅하는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중앙대는 수능 최저나 정시에서 응시 영역 지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CAU 융합형은 면접을 폐지를 했어요. 네, 이 부분 약간의 변화고요. 서울시립대
종합 서류형에서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고요. 숙명여대는 서류형은 폐지가 됐습니다. 서류형 전형 폐지가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44명이고요. 단계별 면접 전형으로 뽑습니다. 단계별 면접 전형으로 뽑고요. 네, 잠깐 확인했습니다. 오타 있었는지. 숙명여대는 서류형 폐지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 전형으로 43명을 뽑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신설됐고요. 숭실대는 면접에서는 면접의 비중을, 논술에서는 논술의 비중을 높이면서 그 전형 본연의 특성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가톨릭대는 종합전에서 면접 전형은 폐지를 했습니다. 이 글씨가 제가 편집을 해서 좀 뭐가 좀 이렇게 두툼해졌는데 이게 글씨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가천대가 아주 독특합니다. 가천대는 이제 교과전형에서 학생부 우수도 있고 지역균형 전형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전형의 학생부 반영은 진로선택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면접에 이제 강화를 하겠다는 뜻인데, 정말 좋은 취지의 의도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성적 등급이 있는 우수 전형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만 보는 직윤 전형이 있어요. 다만 면접을 보겠다는 얘기죠.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는 정말 다양한 전형을 뽑는 학교들의 추구 취지는 이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수시 지원에서 중복 지원 다 가능한 학교죠. 가천대가 마지막까지 적성고사를 유지하면서 홍익대 세종하고 가천대가 이제 그 라인에서는 성적대가 제일 낮은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적성고사 때문에 학교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원자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재미를 쏠쏠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적성고사 폐지하면서도 논술 전형으로 적성고사 수준에 많이 어렵지 않은 논술 전형으로 대체를 하면서 또 많이 뽑고 있고요. 근데 좀 욕심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면접은 점수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공개를 하기가 애매하죠. 점수화가 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진로 선택 과목만 보겠다. 지원자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거고 중복 지원도 되고 모집 인원 제한도 없기 때문에 가천대가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성의 학생을 받는다는 아주 좋은 취지의 표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서로 재미를 아주 많이 보게 될 전형을 또 하나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대가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 수시가 감소했는데 대비 모집 인원, 정시 모집 인원 많이 늘었다. 그 다음 고려대 논술이 신설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세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신설된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대가 그리고 한양대가 교과 추천에서는 수능 체제가 신설이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종합 추천도 마찬가지고요.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투트랙으로 되는데 추천 전형은 수능 체제가 신설됐다라는 거. 성균관대는 글로벌 경영학과가 다군으로 이동하면서 다군 인문계 탑3를 형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화여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추천 전형에서 일괄 전형이었는데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자를 5배수로 커팅한다라는 거. 중앙대 CA 융합은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참고하시면 원서 쓰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